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규입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예비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올해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첫 번째 인문기획 행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신이반 별곡인데요. 도종환, 김명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차례로 포항을 방문해서 포항 시민들과 그리고 또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이 이반 별곡은요. 죽장면 이반 계곡의 멋진 풍경을 노래한 조선시대의 가사문학 작품인데요. 이 가사 중에 벗을 불러 함께 노래하는 장면을 착안을 해서 전직 장관을 불러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신이반 별곡의 첫 번째 시간은요. 오는 4월 20일 토요일 도종환 전 장관과 함께 시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이밤 서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와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문화도시 포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항이 문화의 도시가 되기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기 시작을 했다면 이 청주시는 영화의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청주가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청주에서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어디 보자. 요걸 낼까? 요걸 낼까? 요걸 내볼까? 야, 쌌다. 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사실 제가요, 예전에 꿈이 영화 배우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가슴속에 그 영화 배우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제가 또 연극영화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이 영화 촬영지로 뜬다는 청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어디 보자. 여긴가? 세계 최고 금속 칼자 직지가 증명하는 천년 역사의 고도 청주. 청주가 최근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천만 영화 베테랑과 최근 개봉한 로망을 비롯해 수많은 작품들이 청주를 배경으로 촬영되었다는데요. 영화 촬영지로 뜨고 있는 청주로 떠나봅니다. 이곳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영상위원회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청주를 무대로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 청주영상위원회에서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저희 청주영상위원회는 이름 그 속에 있듯이 영상문화도시 청주를 위해 만들어졌지요. 그러니까 2년도 채 안 됐어요. 2017년 5월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정말 12개 전국에 영상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12번째 막내입니다. 2년도 안 된 막내가 작년만 해도 벌써 한 40편에 가까운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뮤직비디오 지원을 로케이션과 인센티브 지원을 했습니다. 2017년 출범한 청주영상위원회는 미래 먹거리 사업인 영상산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이를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서울과 가깝다는 점을 이용해 청주를 영화 촬영 최적의 장소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유아인하고 황정민이 주연으로 등장한 베테랑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했죠. 대단한 영화였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개봉한 영화 로망. 최근 개봉한 영화 로망 역시 청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국민 배우 이순재, 정영숙 선생님이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니쇼? 이놈 알바고 로망이란 나이. 영화 로망은 동반 치매에 걸린 노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사랑 이야기랍니다. 고마웠어, 이매자. 75세 조남봉과 71세 이매자 부부가 둘 다 치매에 걸렸지만 오히려 더 애틋해지는 슬픈 사랑 이야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잊혀진 로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영화인데요. 어떤 결말이 드리워져 있는지는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부부의 평생 동안 살아오는 그 사랑의 얘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결국은 사랑이 바탕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한 가정의 부부의 로망이 아닌가 이런 걸 강조한 거고
영화 로망은 청주를 주무대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청주동물원과 무심천을 비롯해 청주 곳곳이 영화 속 무대로 등장하고 있다네요. 그만 먹어. 언제 거야? 아우 좋다. 뭐 힘들지 않겠죠. 뭐 그리고 청주가 너무너무 아주 좋더라고요. 촬영하기에 너무 좋은 도시였는 거를 저는 기억하고요. 아주 정감 있었어요. 치매에 걸려서 찾는 곳도 사실은 무심천이에요. 두 사람이 그렇게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찾는 곳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무심천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이곳이 바로 청주의 젖줄 시민공원이 있는 청주 무심천인데요. 무심천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와, 여러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요 청주 무심천인데요. 여기에서도 그 영화 촬영지로 핫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찬홍 씨를 위해서 네. 여기 설명해 줄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찾아봐야 돼요? 예뻤으면 좋겠네 이왕이면. 일로 가는 건가? 어떤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두근대는 마음으로 무심천 주변을 찾아봅니다. 혹시 뒷모습이 아름다운 저 여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분일까요? 와, 느낌 너무 좋다. 대박! 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기다리신 분 맞나요? 네. 진짜요? 이야! 아니, 저를 일로 오라고 했는데 네. 일단은 누구신지 궁금해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배우 이민아입니다. 그렇군요. 배우시군요. 네. 아니, 저를 여기에 이제 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청주에 곳곳에 숨어있는 촬영 장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장소들을 안내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군요. 영화도시 청주. 먼저 무심천부터 살펴봅니다. 무심천은 봄의 기운이 가득하고 곳곳에 생동감이 넘치는 공원이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걷기 좋은 장소로 정말 딱입니다. 네, 이곳은 청주의 무심천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곳에서도 영화 촬영이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어떤 영화죠? 혹시 배우 이순재 선생님 아세요? 예. 네, 이순재 선생님이 출연하시고 치매를 주제로 한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정말 저도 기대가 됩니다. 무심천이 나오는 영화 속 한 장면 잠깐 감상해 볼게요. 저곳이 바로 청주 무심천입니다. 무심천 앞에서 두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영화 로망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랍니다. 날 알아요? 아주 잘. 영화 속 한 장면을 재현해 봤습니다. 현역 배우와 배우 지망생의 연기 도전. 날 알아요?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죄송해요. 제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또 망했어. 부끄러움을 뒤로한 채 청주의 또 다른 영화 촬영지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지나다니는 청주의 시내 한복판. 이곳에서 어떤 영화가 촬영되었을까요? 이곳은 시민들도 많이 지나가고 뭔가 그 데이트 장소로도 널리 알려진 것 같아요. 네.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청주에서 가장 핫한 곳인 시네마 거리입니다. 시네마 거리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영화 촬영도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럼요. 이쪽 성안길을 배경으로 영화 촬영 장소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청주 성안길 시네마 거리. 영화와 관련된 소품들이 거리 곳곳에 놓여 있었는데요. 시네마 거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에서 영화 촬영한 유명 배우들의 핸드 프린팅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아인! 제 손이 유아인이에요, 여러분. 와, 대박. 딱 맞아. 내가 주인공이다. 타이타닉 배에 올라 디카프리오 흉내도 낼 수 있고요. 영화 토리의 주인공도 되어봅니다.
아, 비켜. 저리 비켜. 비켜. 아, 비켜. 저리 비켜. 이 젊은 양반이 말씀이 좀 짧으시네. 맞아. 나와.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여기 동네 난리 쳐놓고 어딜 가? 아, 젊은 양반. 말이 짧네. 나 여기 예술박스 사장인데 깽판 쳐놓고 그냥 가면 안 되지. 소변이 마려워가지고요.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저와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요 이렇게 청주에 좋은 영화 촬영지가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함께 뭔가 데이트하면서 오늘 뭔가 추억을 만든 느낌이었어요. 저도요. 저는 청주에서 더 많은 영화가 제작되고 촬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로 뜨고 싶으면 청주로 오세요. 한국 영화 산업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가장 대중적인 문화 산업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다양한 영화들이 촬영되고 있는데요. 문화도시 청주에서 더 많은 영화들이 촬영되고 사랑받길 기대합니다. 네, 영화의 도시, 영상의 도시 청주에 다녀왔습니다. 영화 베테랑의 저 유명한 장면이 이 청주 시내에서 촬영됐을 거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서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이 성안길 시네마 거리를 보니까요. 배우들의 핸드프린팅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직접 가셔서 어떤 배우들이 다녀갔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주의 영화 촬영지들 잘 만나보고 왔고요. 이번에는 지역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분들이죠. 공보계장님들의 비밀 맛집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순창으로 가볼 텐데요. 순창하면 고추장이죠. 그렇죠. 네, 이 순창의 예로부터 장맛이 좋은 곳은 또 음식 맛도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순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순창 공보계장님의 비밀 맛집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공보계장에 들려주는 지역의 숨은 별미를 만나는 시간. 오늘은 순창으로 떠납니다. 과연 순창엔 어떤 맛이 숨어 있을지 공보계장의 비밀 맛집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죠. 성큼 다가온 봄과 함께 참 좋은 순창을 찾았습니다. 봄이 왔네요. 순창에 봄이 왔네요. 네, 봄이 왔어요. 네, 봄도 오고 저 김동아도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순창군청 공보계장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정 계장님 반갑습니다. 순창에 지금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순창에 한 46년 살았어요. 대동여지대 김종호처럼 빠삭하시겠네요. 네, 골목골목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음식의 맛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우리가 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순창에는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어요? 맛있는 집이 많죠. 일단 고추장이 이렇게 맛있는 데는 물이 좋기 때문에 모든 음식이 맛있고 장류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요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특색 있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팀장님. 그럼 오늘 추천해 주실 식당은 어떤 식당인가요? 흔히 볼 수 있는데 순창만의 전통이 있어요. 다른 데는 하얀색인데 여기는 빨간색이에요. 순창하면 고추장답게 빨간 자태 자랑하는 음식. 여기는 얼마나 오래된 식당이에요? 제가 공직 생활을 27년간 했는데요. 그보다 1년 빠른 28년이 됐습니다. 그때 드셨던 맛이랑 지금 드시는 맛이랑 뭐 좀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나요? 똑같아요.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결같아서 맛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한 거의 30년 동안 한결같으면 이건 또 발전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발전은 아니고요. 그만큼 장인처럼 계속 그 맛을 유지한다는 거죠. 영양도 만점이고 다른 집과도 차별성 있는 이 집, 저도 한번 어떤 곳인지 지금 맛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맛 자랑하는 음식의 정체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순창 사람들의 사랑 듬뿍 받는 이곳. 이거 우리가 흔히 알던 국밥 아닌가요? 국밥 드시고 계신가 봐요? 곰탕인데요. 곰탕이요? 네. 곰탕은 원래 하얀색인데 이건 빨간색이네요? 빨갛게 나오던데요. 그래요? 사람들 마음 사로잡은 요 음식의 정체가 곰탕이었다니. 익숙한 이 뽀얀 국물, 이른 아침부터 푹 고아낸 사골은 곰탕 맛의 기본이 되는데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필수 과정, 손수 갈아 만드는 들깨물이 비법 육수가 된다는 사실. 들깨물이 뭐 어디에 좋아서 들깨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좋다고 하잖아, 들깨가. 정성을 다해 걸은 고운 들깨물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은 물론 특유의 고소함까지 더해준다네요. 이제 빨간 국물의 비밀이 밝혀질 차례죠. 좋은 고추와 각종 재료가 모여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내는 맛깔스런 양념장. 요게 빨간 빛깔의 비밀이었네요. 곰탕이 가진 느끼함은 잡아주고 대신 얼큰함으로 무장합니다. 이건 뭐예요? 고추 간 거. 이제 이거에다 넣게. 아, 이게 그러면 그 빨간 국물의 비밀이네요. 이렇게 완성된 구수한 국물에 뭐든 부족함 없이 주고 싶다는 어머님의 넉넉한 마음을 담아 푸짐하게 채워주면 보글보글 빨간 곰탕 완성. 자,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게 곰탕인 거죠? 네. 국물 색깔이 일단 보면은 빨갛고 얼핏 보면은 뭐 된장찌개 같기도 하고 추어탕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일단 국물 맛부터 확인해 봅시다. 좀 묘한데요, 이게 맑고 개운한데 얼큰한 맛까지 같이 들어있네요. 이게 좀 신기하네요. 처음에 이게 빨간 곰탕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죠? 분창에서는 특히나 곰탕이 다 이렇게 빨갛게,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 엄마가 곰탕하면 이렇게 빨갛게 끓여준 것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제가 이제 커서 성인이 돼서 곰탕이 이렇게 하얀 것도 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세월의 세월을 이어 완성된 지금의 빨간 곰탕, 이 맛이 진국입니다. 어머니 그럼 이 가게를 운영하신 지 제가 오래됐다고 들었거든요. 91년도에 했어요. 그럼 8년, 9년 됐네요. 네. 근데 28년 9년 한 거 치고는 건물이 너무 지금 아니지. 옛날에는 가정집을 수리를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진 거는 이제 3년째 돼. 곰탕으로 건물을 세우신 거네요? 네. 빚도 좀 짓고. 네, 알겠습니다. 또 곰탕으로 채워나가면 되죠? 네, 벌어서 갚아야죠. 그럼요. 어머님의 세월마저 맛있게 담긴 곰탕. 밥 한 그릇 말아 제대로 맛봐야겠죠. 그 사골의 그 깊은 맛이 쏙 들어오면서 몸보신이 되는 느낌? 막 건강해지는 느낌. 건물을 새롭게 올린 이유를 알겠네요. 아, 그래요? 곰탕 옆을 빛내는 또 하나의 별미가 있으니 남다른 사연을 가진 수육입니다. 제가 늘 먹어왔던 수육은 그 좀 하얗고 도톰하고 그런 거였는데 일단 색이 조금 뭐 갈색에 가까워요. 곰탕에 들어가 있는 그 고기하고 그다음에 소머리를 같이 해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얇게 더 얇게 재탄생하는 고기는 30년 세월 매일같이 고기를 썰어오신 어머님의 노하우로 완성됐다죠. 도마 가져왔는데 저희 엄마가 30년 동안 썼던 도마. 30년 동안 한 도마를 쓰셨다고요? 네네. 오, 잠시만요. 와, 대박. 짠!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구멍의 용도는 뭐 따로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아니지. 썰다 보니까 그렇게 났지. 이 두꺼운 도마가 구멍이 날 정도로 고기를 써셨다니 맛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죠. 그대로 고기 한 점 올리고 한 입 들어갑니다. 부드러운데 쫄깃쫄깃해서 그냥 먹기 좋은데 거기에 또 야채가 일단 굉장히 신선해요. 그래서 아삭아삭 거리는 이 느낌이 부드러움과 쫄깃함이 잘 조화를 이룬다. 네. 동아 씨 오늘 그렇게 드셔보니까 그 맛이 어땠어요? 기존의 곰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얼큰한 매력까지 더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순창표 곰탕을 먹고 이 배도 채우고요, 영양도 든든히 잘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창의 공보계장님과 함께 만나본 특별한 맛. 투박하지만 정이 넘치는 따끈한 곰탕 한 그릇으로 몸과 마음까지 훈훈하게 채워보세요.
네, 순창 28년 전통의 맛집 빨간 곰탕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빨간 곰탕, 저는 생전 처음 보고 처음 듣는 메뉴였는데요. 뭐랄까 이 곰탕과 육개장의 중간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아니 이 곰탕만 푹 끓여내도 국물이 정말 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걸쭉한 들깨 국물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더 구수할 것 같습니다. 한 그릇만 먹어도 좀 며칠 내내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환절기 보양식으로도 끄떡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보계장님이 추천해 주신 음식 잘 만나보고 왔고요. 이 다음 순서로 강릉 초당으로 역사 문화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네, 강릉에는 허균과 허난설원 남매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기념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 최초의 한글 소설이죠. 홍길동전을 쓴 허균과 천재 시인 허난설원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경포 호수의 잔잔한 물결이 닿는 곳에 단아한 한옥 한 채가 있습니다. 곧게 뻗은 소나무를 벗하고 봄이면 낮은 담장으로 온갖 색채의 꽃이 피어나는 곳. 툇마루에 시원한 솔바람이 노닐고 햇살마저도 단정하게 내려앉은 이곳은 강릉시 초당동에 위치한 허균 허난설원 기념공원입니다. 네, 여기는 생가터로 흔히 부르기도 하고 추정하지만 공식 이름은 기념공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시에 그 역적의 집은 연못으로 화하고 친지들이 다 흩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죽헌처럼. 그 70년대 지나면서 우리 과거를 찾아야 돼야 되는데 두 분 글에 보면 우리 집은 경포호수 물소리 들리는 서쪽, 그리고 허균 선생님 시에 보면은 초당의 봄이 와도 돌아가지 못하는 이 신세, 그 초당을 그리워하는, 경포를 그리워하는 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초당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고택을 원래는 개인이 살고 있었던 것을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처음에는 생가터다 이렇게 불렀지만 허균 허난설원의 어떤 직접적인 증거, 옷자락이나 책 한 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가터로 추정되지만 기념공원이다 하자해서 공식 이름이 허균 허난설원 기념공원이 되겠습니다. 해맑은 가을 호수는 옥처럼 새파란데 연꽃 우거진 곳에 목련배를 메어 두었네. 물 건너 님을 만나려 연밥을 던졌다가 행여나 뉘 봤을까 한나절이나 부끄러웠네.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 시인이었던 허난설원. 8살에 쓴 시로 신동이라 불리고 스스로 난설원이라는 호를 지을 만큼 당찬 여성이었죠. 그의 시는 중국까지 흘러가 격찬을 받았습니다. 허균은 정직하고 올곧은 사상가였습니다. 사회제도의 모순을 비판하며 조선시대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을 집필했죠. 이로 인해 허균은 반역자의 이름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짧은 생은 시대의 경랑에 쓰러져 버렸지만 그들의 마음을 담은 글은 긴 세월을 건너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가 강릉시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꽃을 이제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꽃이나 아니면 건물 주변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허균 허난설원의 그 생각,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들 아닌가, 시대가 요구되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허균 선생님의 홍길동전 쓸 때의 동기가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데 파면당해서 고향이 여기시지만 전라도 부안으로 내려가서 은둔하시면서 자신의 그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꿈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 바로 홍길동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은 저절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시대를 앞서서 역경에 처한 사람들 도와주기로 결심했더니
돌아온 것은 상은 아닐전정 파면이었다라고 하는 아픔 속에서 조선의 특권층을 비난하는 사회 소설이 되었고 우리 국문학 역사상 베스트셀러가 된 것 아닙니까? 어떤 이러한 어떤 정신. 시대를 비판할 줄 알았던 곱고 맑은 정신은 아름다운 운율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허난설원 허균남매의 숨결이 남아있는 초당동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데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글을 배우게 했던 아버지의 가르침 아래 어린 초이의 글 읽는 소리가 정답게 들려오던 마당. 신분의 차별 없이 자유로운 꿈을 꾸며 자라던 허균의 유년 시절이 깃들어 있는 초당동. 경포호수 물소리 들려오는 서쪽. 초당동 솔숲은 여전히 푸르르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마다 빛과 향을 가진 꽃들이 앞다퉈 피어나 단정한 마당을 채우곤 합니다. 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일찌감치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 사이에서는요, 이 관련된 지식과 실력을 빨리 쌓을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인기라고 합니다. 네, 일찍 진로를 결정한 만큼 또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구열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특성화고 전공 과목도 정말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드론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고요. 또 스마트 자연생명과, 전기 자동차 학과 등등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다양한 학과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국시대에서는요, 춘천 소양고등학교에서 이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언제부턴가 우리 일상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해진 미세먼지. 전국 1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밤부터는 바람이 강해져 내일은 오늘보다 다소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이 표정 자주 보이시죠? 옛날에 비해서 대기의 질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차량 10부제를 시행하곤 했는데 이제는 아예 차량 2부제를 시행하더라고요. 그만큼 발전도 환경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학교에 나왔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맑고 깨끗한 미래, 우리에게 맡겨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친환경 발전을 선도할 우리. 전기자동차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소개합니다. 춘천시 산홍동에 위치한 역사 깊은 소양고등학교. 무려 100년 넘게 춘천의 교육을 책임져온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현재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다. 저희 학교는 농업계열 학과 4개 학과, 공업계열 학과 3개 학과 모두 7개 학과로 구성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전공 분야의 지식과 기술 교육은 물론 사회와 기업체가 요구하는 기본 인성 교육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자연생명과, 산림과학과 등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과는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디지털 전작과, 스마트 정보과처럼 전문적인 기능을 배우는 학과까지 소양고등학교에선 시대에 앞서가는 다채로운 수업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한창 수업 중인 한 교실. 와, 여기 무슨 수업이길래 이렇게 복잡한 기계장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1초라도 눈을 떼면 진도를 놓칠세라. 집중 또 집중. 어디 보자. IoT 그린 전기차과?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여기가 전기자동차학과인가요? 예, 알다시피 저희는 전기자동차과입니다. 아, 여기 써있네요. 네,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가 없어지고 2040년도부터는 유로에서 엔진 자체가 없어지는 전기차 세상이 오는데 그것을 준비한 전국 유일의 2개밖에 없는 전기자동차과입니다. 앞으로는 매연 없이 도로를 달리는 세상이 온다. 하이브리드 엔진부터 꼼꼼하게 배우는 전기자동차과 수업. 선생님, 이건 어떤 장치인가요? 이것은 전기자동차의 전 단계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설명한 건데요.
실제로 차가 감속하거나 브레이크, 다시 말해서 엑셀을 뛸 때 충전을 해서 그 원리로 자동차가 가는 원리입니다. 여기 한번 눌러보실까요? 네. 예, 가볍게 차가 가는 상태. 그리고 정속 주행을 하면 주행 중? 예, 엔진에서도 들어가고 배터리에서도 들어가서 동시에 차가 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속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가 들지만 감속을 하면 거꾸로 차에 있는 엔진이 배터리로 들어가서 충전하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의 원리를 참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이 다음 세상이 전기차 세상이 되고 미세먼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 엔진을 분해해보고 다시 조립하며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학생들. 운전면허증은 아직 없지만 웬만한 운전자들보다 자동차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안녕하세요. 전기 자동차 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기초적으로 자동차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관심도 있고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수원고등학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신 있는 정비 분야 있어요? 엔진이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우와, 가장 어려운 핵심 분야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뜻이겠죠. 전기자동차라는 큰 전공 안에서도 다양한 세부 과목이 있다는 말씀. 엔진뿐만 아니라 조향장치와 브레이크, 차체 등 자동차에 대한 모든 지식과 기술이 학교 생활 3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 정도면 바로 취업해도 되겠는데요. 전기자동차 학과에 왔는데 저희가 전기차를 봐야 되잖아요. 네. 좀 안내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럼 이걸 입고 같이 가시죠. 이거를? 예. 오케이. 짜잔, 출발! 자, 제가 이렇게 복장도 완벽하게 갖췄는데 전기차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죠? 어디 있지? 어머! 선생님! 예. 아니, 어디 가셨나 했더니 전기차를 끌고 오셨어요. 예, 수업 준비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저도 타봐도 될까요? 타보시죠. 자, 고고싱! 출발! 가시죠. 흔히 골프장 카트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전기차. 그러고 보니 정말 엔진 소리가 없네요. 전기자동차에 쓰이는 배터리는 왠지 특별할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납산 배터리였는데 납산 배터리는 저가인 대신에 충전율이나 수명이 짧았고 리튬 배터리는 금액이 고가인 대신에 수명이 길고 충전율도 높고 사용 용도가 더 좋아서 지금은 전기자동차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24V짜리 배터리로만 가득 채워진 엔진룸. 이처럼 간단한 카트형 전기차를 좀 더 고급화시키면 이렇게 멋진 전기자동차가 된다는 말씀. 어때요? 도로를 달리는 기존의 자동차와 다를 바가 없죠? 어디 시승 한번 해볼까요? 자,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처음 타보는데요. 오, 잘 나가요. 자, 속도감 있게 밟아볼게요. 이게 바로 꽃들도 좋아한다는 최첨단 꼬마 자동차 붕붕 아니겠어요? 기름도 적게 드니까, 아니 안 드니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배기가스 제로, 소음도 제로. 대신 운전하는 즐거움과 창문 열고 숨 쉬는 즐거움은 2배. 고객님 어떠세요? 시승해보니 마음에 쏙 드시죠? 여러분 보셨죠? 제가 여기 트랙을 돌았는데요.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세상에 소음도 정말 적고요. 일반 자동차 운행법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서 누구나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고 다들 아직 집에 안 갔어요? 방과 후에도 작업실에 남아있는 전기자동차과 학생들. 자발적으로 보충 수업까지. 이야, 소양고 학구열 뜨겁다 뜨거워. 전기자동차과에선 이렇게 매주 2번씩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름하여 영혼의 잡소리. 지금 수업 끝났잖아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영혼의 잡소리라고 해서 이제 자작 자동차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례를 개조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제가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것 보세요. 와, 국가기술 자격증이 무려 6개?
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땄어요? 여기저기서 사오째이 오겠는데요. 자기 개발에만 힘쓰는 게 아니라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앞장서는 영혼의 잡소리 학생들. 특히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간단한 정비는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1대1로 알려드리고 있다고. 아유, 네 집 손준지 참 든든하네. 전기차를 좀 이제 상용화될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담 없이 탈 수 있게 개발해서 이제 상용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자격증 5개 따고 졸업한 다음에 제 차도 열심히 꾸미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한 팩을 그을 미래 인재들. 소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끌어갈 미세먼지 없는 세상. 모두를 위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미래다. 영원히 잡소리 화이팅! 네, 소양고등학교의 전기자동차학과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벌써 여러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했는데 이렇게 배운 기술을 이용해서 또 봉사활동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특하고 멋있네요. 네, 이 고등학생이라 아직 면허는 없지만 차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는데요. 이 친환경 자동차의 미래 믿고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봄이 찾아온 평창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탐험 동굴이 평창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백룡 동굴입니다. 1976년에 주민들에 의해 발견이 됐지만 일반에게 탐방이 허용된 지는 채 10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석회동굴의 보존을 위해서 한 번에 15명, 하루에 9차례 정도만 탐방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신비한 백룡 동굴의 모습을 지금 공개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와, 이제 진짜 봄이 오는구나. 와. 근데 여기 왜 온 거예요? 아, 여기요? 여기는 평창군에서도요. 봄이 가장 빨리 오는 곳이거든요. 겨울 하면 뭐니 해도 겨울왕국 평창이겠죠. 하지만 평창에도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오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평창군에서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오는 곳 미탄면으로 떠나봅니다. 평창군 최남단에 위치한 미탄면. 동강을 따라 걷다 보면 오늘의 여행지가 나옵니다. 바로 미탄면의 대표 명소인 백룡동굴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신비한 동굴 체험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백룡동굴은 어떤 곳이에요? 네, 백룡동굴은 대한민국 최초의 탐험동굴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된 백룡동굴은 수억 년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탐험형 동굴입니다. 그렇다면 신비로운 백룡동굴 탐험,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옷을 챙겨드릴게요. 네. 네, 여기. 오, 화사하네요. 그럼 탐험가로 변신하고 오겠습니다. 동굴 체험에 앞서 먼저 복장부터 갖춰 있는 우리의 리포터. 저기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요즘 봄에 이렇게 점프스트라고 이게 또 한 벌로 된 옷이 유행하거든요. 저 또 레드가 잘 봤는데 괜찮네요. 자, 이제 모자를 쓰시면 끝이 납니다. 네. 여기에 안전을 위한 헬멧까지 장착하면 동굴 체험할 준비 오케이! 혜인 씨의 생애 첫 동굴 탐험. 아유, 기대된다. 이렇게 장비를 다 챙겨 입으니까요. 좀 설레기도 하는데 좀 무섭기도 한데 이 동굴 가기 전에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아,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정숙하시고 또 만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백운산 자락 깊은 강물 위에 자리한 백룡동굴은 배를 타고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비밀스런 곳인데요. 봄이라 물결마저 가벼운 동강의 정경. 시원한 강바람 맞으며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동굴 입구에 도착합니다.
동굴 입구입니다. 자, 이쪽에 한번 보시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요, 여기 입구에 서 계시고요. 주황색으로 쭉 들어가셨다가 그대로 나오시는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입구가 출구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여기는 가지굴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하시거나 그럴 때만 들어가시고요. 저희들은 A 구역만 오늘 탐험하십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동굴 탐험이 시작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는요, 사람이 살았던 흔적입니다. 바로 구들장 온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겼죠? 네, 제가 구들장을 또 한번 배운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 판이 구들장이죠. 네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구렛길, 그쵸? 네. 여기 불과 연기가 지나가는 구멍, 여기 두 개 보이시죠? 네. 자, 이것을 불고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궁이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불을 떼고 숯을 꺼내서 연도를 측정해 봤더니요, 조선 후기 때쯤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헤드라이트에만 의지하면서 조심조심 더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동글동글 브로콜리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있죠? 네네. 자, 요거랑 여기 보시면 바닷가의 산호 닮았죠? 산호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굴 산호라고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을 비춰보면 시선이 닿는 곳곳마다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얘를 바로 뿌리 순자를 써서 석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석순이 계속 자라겠죠? 네. 그럼 만나게 되겠죠? 석주, 맞죠? 네, 맞습니다. 기둥이 됩니다, 기둥. 종류석, 석순, 그리고 만나게 되면 석주가 되죠. 자, 이것을 동굴의 3대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장난기가 발동한 혜인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들고 석회물 한번 먹어볼라 그래요. 선생님! 저희 리포터 이상한 짓 해요. 왜요? 아니, 물 마시려고 그래요. 이 받은 거. 그거 드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는데요? 건강해져요? 몸에서 석순이 올라와요. 석순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동굴에 오시면요, 자연보호를 위해서 눈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탐방을 가는데 새우가 있다고요? 살고 있어요, 지금도? 네, 지금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네. 동굴이 깜깜하니까요, 저희가 조명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눈은 어떻게 됐을까요? 태화됐습니다. 눈이 태화되고 촉수, 촉각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박쥐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똥을 떨어뜨리면요, 그날은 잔칫날 또는 번식날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네. 그럼 이 친구들이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네네. 먹이가 없을 때는요,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정말 신기한 동굴 탐험. 맞죠? 캄캄하고 좁디 좁은 동굴 속을 여기저기 헤매다 보면 그야말로 인디아나 존스가 된 기분인데요. 이번에는 백룡동굴 마의 구간에 도착한 혜인 씨. 과연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쫓겼어요. 빼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유, 참 손이 많이 가는 리포터다. 한번 보실게요. 같은 동굴에 있는데도 정말 모양이 하나같이 다르네요. 네, 너무 아름답죠? 네. 피아노 연주하는 그거. 파이프? 네,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고무 망치로 둥둥둥둥 두드리면요, 음과 길이가 틀려서 소리도 다 제각각이라고 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 붙였는데 피아노 종류석이라고 합니다. 고드름처럼 생긴 동굴의 종유석들은 피아노를 닮은 모양부터 반지를 낀 것 같은 사람의 손 모양도 있고요. 로버트 태권브이의 근육이요,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손 모양으로 끝났습니다. 부처님 손을 닮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신의 손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손을 닮은 신의 손까지 동굴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신비한데요. 때묻지 않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곳. 올봄엔 미탄면에서 함께 동굴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탐험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와, 진짜 제가 느낀 걸로는 딱 이거예요. 순수하다. 이 5억만 년 전의 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손길이 하나하나 느껴지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하고 정말 특별한 마저 느껴졌어요. 백룡동굴은 천연 기념물입니다. 훼손시키지 말고요. 저희들이 잘 보존시켜서 후손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생명이 숨쉬고 이야기가 흐르는 동굴. 아름답고 신비한 평창 백룡동굴로 여러분도 꼭 한번 놀러오세요. 네, 동강이 숨긴 비경, 백룡동굴을 만나봤습니다. 그동안 조명도 다 설치되어 있고 또 걷기 좋은 이 데크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관광형 동굴들만 보다가요. 이렇게 조명도 없고 또 이렇게 탐험하듯이 가야 하는 동굴들을 보니까 좀 그 신비로움이 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 동굴에 새우가 산다는 것도 상당히 신기했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신 아시아 동굴 엽새우 외에도 관박쥐와 엄지류령거미 등 56종의 생물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동굴이요. 동강댐 건설과 함께 수몰될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들과 학계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반대로 지켜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만큼 보존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 아름다운 자연이 후대까지 물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백룡동굴까지 저희 전국시대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안녕.